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무의식 속 가장 강력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그림자 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감정, 인정하기 힘든 모습, 그리고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밑바닥을 잡아끄는 아주 강한 힘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이유 없이 끌리거나 어떤 사람만 만나면 유난히 작아지는 이유. 그 모든 감정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을까? 왜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변할까?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들이 사실은 무의식의 결핍을 채우는 패턴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의식보다 훨씬 넓고 깊은 무의식의 힘을 보게 됩니다. 1. 그림자란 무엇인가? 내가 아닌 나의 출현. 융이 말한 그림자란 나에게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질들입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건 너답지 않아. 그런 건 하면 안 돼. 착해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선택해 성장합니다. 그 나머지 마음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창고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늘 참는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 착한 사람의 의외로 공격적인 반응, 여유로운 사람의 말할 수 없는 질투, 자신감 있는 사람의 보이지 않던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림자의 영역입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이 일일이 다 감당하지 못한 감정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강하게 올라올까요? 관계 안에서. 왜 그림자는 관계에서 드러나는가? 우리는 혼자 있을 땐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다른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융의 핵심 설명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무의식끼리의 만남이다.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숨겨두었던 면들이 투사라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버린 그 감정을 발견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을 극도로 싫어함. 사실 나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스트레스. 사실 나는 잠시 쉬는 것도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존감 높은 사람을 미워함. 사실 나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춰버리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 문제야라고 느낄 때 그 안에는 내 무의식이 숨겨둔 그림자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도 올라옵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완성될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사실 그림자가 작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상대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다고 믿었던 따뜻함, 내가 잊어버린 강인함, 내가 억눌러둔 열정, 내가 부정한 결핍, 이런 요소들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끌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내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3. 관계와 사랑을 뒤흔드는 심리적 힘 3가지. 그림자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만듭니다. 가장 흔하고 강력한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1. 투사 피아로제 ECTION. 내가 보기 싫은 나를 타인에게서 본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감정이 비춰진 스크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독해. 저 사람 너무 집착해. 이렇게 말할 때 그 감정이 실제 상대의 특징이기보다는 내 무의식이 상대를 빌려 나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과 연애에서 투사는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내 무의식이 가장 먼저 투사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인, 가족, 배우자 사이에서는 감정의 진짜 원인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무의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자의 역전, 억눌러둔 감정이 관계 안에서 폭발한다. 평소 착하고 참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에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들은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갑자기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차분한데 특정 사람에게만 유난히 화가 치밀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불안해질 때 이건 상대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을 깨우는 버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버튼은 더 자주 눌립니다. 삼결핍의 반복 패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살린다. 우리는 자라며 채워지지 못한 감정들을 무의식에 넣어둡니다. 이 감정들은 성인이 되면 다시 비슷한 감정적 분위기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정서적 무시, 무심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림, 어릴 때 과도한 통제, 지나치게 지배적인 사람을 만남, 어릴 때 인정 욕구 좌절, 잘난 척 강한 사람을 만나 또 상처받음. 우리의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이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을까? 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 기반의 사랑은 강렬하지만 불안정합니다. 애틋하지만 상처가 더 큽니다. 가까워질수록 무너지고 멀어질수록 더 집착합니다. 이 모든 패턴의 중심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4. 그림자를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3가지.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주하고 이름 붙이고 돌볼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감정의 방향을 바꿔보기. 저 사람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내 무의식이 반응하는 걸까? 관계의 50%는 내 감정의 반응입니다. 상대를 잘 들여다보기 전에 내 내부에서 어떤 감정이 먼저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순간 그림자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반복에 주목하기. 왜 나는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 내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 그 관계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메시지가 됩니다. 3. 그림자는 약점이 아니라 에너지다. 억눌린 감정은 기회만 주어지면 힘으로 바뀝니다. 분노는 경계를 만들어주고, 질투는 욕망과 열정을 깨우고, 불안은 삶을 재정비하게 만들고, 외로움은 관계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넓은 나로 이끌려고 하는 에너지입니다. 아우트로 다음 영상 예고. 오늘은 무의식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림자가 실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랑, 집착, 의존, 그리고 상처의 반복을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